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제 경력 잠시만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정지시키고 보세요. 오늘은 경희대 허영 석좌 교수님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금씩 설명 추가해 볼게요. 한 줄로 요약하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위법과 불공정 투성이로 위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허영 교수께서 지적하신 10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첫째, 탄핵 소추서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적 있고요. 발송 송달의 문제점이라고 2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송 송달의 요건이 안 되는데 발송 송달을 했다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면 며칠 더 시간이 갈 텐데 그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기관이 불법을 행하고 있네요. 둘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탄핵 사건에 준용되는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재에서는 전혀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하는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헌재에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심판규칙 20조 1항이 일괄기일 지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해요. 참 이런 것을 아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두 규정에는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 위 각 규정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탄핵 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 규칙이 준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재는 정말 궤변의 달인인 것 같아요. 천치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원활이란 말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금석 부장판사가 헌재에게 한글이 어려운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사실 위 형사소송 규칙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의 의견만 들었으면 되는 것이지요. 의견을 듣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의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고 일괄 기일을 지정했다면 적어도 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 규정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에 위반한 것이에요. 이것도 제가 2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허영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다.
증인들 신문하기 전에 수사 서류 등부터 받으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보고 예단이 생길 거 아닌가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넷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정의는 몇 번이라도 좌절을 겪더라도 언제나 승리한다는 뜻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를 첼리스트 이호진 선생님과 같이 연주한 곡, 그리고 제 혼자 친곡 연이어 올려드립니다. 제가 친곡은 조회수가 45만 회나 되었어요. 물론 동남아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지만요. 제가 친곡에는 피아니스트 구윤정 님도 오셔서 소리가 너무 맑고 순수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